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곧 청약을 시작하는 셀비온의 기업 분석과 수요 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는 15,000원, 신약 바이오지만 규모와 경쟁자가 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입니다. 셀비온은 10월 7일 청약을 시작하여 10월 8일 화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인스피언 한캠과 동시 청약으로 진행이 됩니다. 환불일은 한글날을 포함하여 3일 뒤인 10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이어서 상장 일정입니다. 셀비온은 대신증권 청약 정보에 10월 16일 수요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인스피언 한캠 셀비온 외에도 YJ링크, 루미르, 신한제 14호스펙의 청약이 있습니다. 청약 일정이 겹치지 않는 YJ링크지만 KB증권 홈페이지에는 YJ링크의 상장일이 10월 18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확정은 아니기에 월요일 수요 예측 발표 이후 변경이 가능합니다. 즉 YJ링크, 루미르, 신한 제14호스펙의 상장 일정은 확정 일정은 아니지만 셀비온은 단독 상장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YJ링크의 상장 일정이 확정되면 빠르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회사 소개입니다. 셀비온은 표적 치료, 항암 신약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고 특히 전립선암의 치료와 진단에 집중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셀비온의 품목별 매출 내역을 살펴보면 아직 신약 관련 매출이 없어 본격적인 매출은 없습니다. 현재 셀비온은 회사의 역량을 표적 치료 항암제인 LU177 DGU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표적 치료 항암제에 대해서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세포는 빠르게 증식하며 죽지 않는 세포를 의미합니다. 1세대 화학 항암제는 정상세포에 비해 빠르게 증식하는 암세포를 공격하여 항암 효과를 내는 방법이지만 정상세포 중에도 빠르게 증식하는 골수, 모근, 피부 등도 공격하기에 매우 큰 부작용도 많았습니다. 이를 개선한 것이 표적 항암제입니다. 암세포에 특정 물질을 포착하여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치료제입니다. 다만 표적이 되는 특정 유전자 변형, 단백질이 확인된 환자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체계가 표적 항암제를 외부 물질로 인식하면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할 수 있고 오래 사용 시에는 유전자 돌연변이 발생 등으로 내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셀비온의 신약 LU177 DGUL은 전립선 암세포에 특정 단백질 PSMA하고만 선택적으로 결합할 수 있기에 표적 치료 항암제로 분류됩니다. PSMA 단백질은 전립선암 환자 중에 90% 이상 발견되고 다른 암에 비해 100배, 1000배 높게 발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참고로 전립선암은 우리나라에서 전체 발생자가 6위, 남성으로만 한정하면 4위인 주요 암입니다. 전 세계 통계로도 발생률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전거를 많이 타면 전립선암이 높다는 보도도 많았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감소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단순히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전립선암 검사를 많이 받아 발생률이 높다는 추정도 있을 정도입니다. 다시 셀비온의 신약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비온의 신약에서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물질은 방사능 물질인 루테늄 177입니다. 루테늄 177은 밤감기가 6.7일로 짧아 인체 내에 미치는 영향이 적기에 의료용으로 매우 적합합니다. 즉 셀비온의 신약은 암세포를 공격하는 방사능 물질과 전립선암의 특정 단백질과 결합하는 부분 그리고 이 두 부분을 연결하는 링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신약이 작동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암세포의 특정 단백질과 결합하여 방사능 물질을 암세포 안으로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방사능 물질에 의해 암세포의 DNA가 손상되어 암세포를 죽게 만듭니다. 셀비온의 신약은 총 8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이상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39명의 결과를 보면 정의된 양 이상 암이 감소한 비율은 38.5%, 암이 성장을 멈추거나 줄어든 환자의 비율은 48.7%입니다. 기존 약품보다 좀 더 우수한 수치라고 합니다. 아쉽게도 셀비온의 신약이 최초의 제품은 아닙니다. 노바티스의 전립선암 표적 치료제인 플루빅토는 이미 2년 전인 2022년 3월 23일 FDA 승인이 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플루빅토도 중요 구조 및 작동 원리는 같습니다. 암세포를 공격하는 방사선 동위 원소인 루테늄 177과
전립선암의 특정 단백질인 PSMA 단백질과 결합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셀비온의 신약과 동일하게 전립선 암세포와 결합한 후 세포 안으로 류테늄 177이 들어가게 되고 방출되는 방사선으로 암세포의 DNA를 파괴하게 됩니다. 노바티스의 제품과 셀비온의 신약이 기본적인 구조는 비슷하지만 이 둘을 연결하는 링커가 서로 다르기에 다른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노바티스의 플로빅토는 6주 간격으로 최대 6회를 접종해야 되고 한 해 가격은 42,5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732만 원입니다. 즉 6번을 접종하기 위해선 3억 원 이상의 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플로빅토는 출시 이후 매출이 급성장하여 단일 약품 매출 1조 원 이상을 뜻하는 블록버스터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5월 29일 플로빅토에 대한 허가를 내어주었고 한 달 전 1호 환자에게 투약을 하였습니다. 현재 시판 중인 플로빅토와 달리 셀비온의 신약은 아직 임상 이상 중입니다. 임상에 참여한 인원의 숫자가 현저히 적기는 하지만 셀비온은 플로빅토보다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적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플로빅토의 비급여 가격은 3,464만 원입니다. 김건 셀비온 대표는 플로빅토보다 나은 효능과 플로빅토에 비해 약 10%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셀비온의 신약은 2021년 12월 희귀약품으로 지정이 되었고 2023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패스트트랙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인 2025년 4분기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셀비온에겐 경쟁자가 더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퓨처캠도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같은 원리인 방사선 동위원소 류테늄 177을 결합한 표적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퓨처캠의 신약은 류테늄 177 외에 악티늄 225 등 다른 방사선 동위원소를 사용할 수 있고 플로빅토가 쓰는 방사선량의 절반으로 동일 또는 우수한 효과를 보인 차별점이 있습니다. 기존 의약품과 달리 알부민과 결합하여 전립선암에 훨씬 많이 축적되어 치료효과 상승을 노리는 2세대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다만 셀비온은 알부민과 결합하는 것은 신장을 통해 배설되는 과정, 인체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내 임상 2상을 진행 중인 셀비온과 달리 퓨처캠은 국내 임상 3상, 미국 임상 1상, 유럽과 중국 임상 3상을 진행 중입니다. 셀비온보다 임상 단계가 앞서 있고 해외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도 내용만 살펴보면 효능도 셀비온보다 우수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전립선암 표적 치료제 시장은 이미 출시되어 사용되고 있는 노바티스의 플로빅토가 시장을 선점했고 퓨처캠이 임상에서 앞서고 2세대 약물인 점이 변수입니다. 여기에 대형 제약사인 일라이 릴리의 신약도 현재 미국 임상 3상을 마치고 신약 허가가 신청 중입니다. 내년 판매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바티스는 시가총액 311조 원의 초대형 제약사이고 퓨처캠도 셀비온보다는 규모가 몇 배는 큰 회사입니다. 셀비온의 신약의 결과가 좋아야 유의미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셀비온은 기술성장기업 특례상장기업입니다. 한국발명진흥회 SCI 평가정보로부터 A등급, BBB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기술평가를 한 평가기관은 셀비온의 신약이 플로빅토에 비해 일부 효능 개선이 있고 다소 부작용이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기술 자체의 차별성은 높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모자금 사용 내역입니다. 셀비온은 공모로 모은 자금 280억 원을 운영자금과 기타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기타 비용은 모두 신약 임상비용과 연구개발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공모가 산정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비온의 공모가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순이익을 기준으로 비교가치를 산정하는 PER, 퍼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한 유사회사로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 JW 중해제약, CMG제약, HK이노엔 등 우량한 제약회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회사들의 펄을 평균한 25.57이 셀비온 공모가 산정에 사용된 것입니다. 셀비온 공모가 산정에 사용된 당기순이익은
2026년 추정 당기순이익, 2027년 추정 당기순이익입니다. 셀비오는 현재는 적자 회사이고 2025년까지 적자를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흑자로 전환되고 2027년에는 당기순이익 291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 매출은 대부분 신약과 기술 이전에서 발생합니다. 이 모든 것의 기반은 신약이 2025년 조건부 허가 판매가 될 것을 가정하였습니다. 베스트 케이스를 살펴보면 2027년 전립선암 환자 5,140명 중 16.5%인 850명에게 처방을 하여 1,022억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추정은 임상 일정이 지연되거나 임상 실패, 중단이 발생할 경우 추정대로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셀비온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 12,200원은 주당 평가가액에 40.5%의 할인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중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비온은 표적치료 항암 신약 개발, 특히 전립선암의 치료 및 진단에 집중하는 회사입니다. 1세대 화학항암제는 정상세포에 비해 빠르게 증식하는 암세포를 공격하여 항암 효과를 내는 방법이었기에 골수, 모근, 피부 등 정상세포도 공격하지만 암세포에 특정 물질을 포착하여 암만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표적 항암제가 개발이 됩니다. 셀비온의 신약 LU177DGUL은 전립선 암세포의 특정 단백질 PSMA와 반응하는 전립선 암 표적 치료 항암제입니다. 전립선암은 우리나라에서 전체 발생자가 6위, 남자 4위인 암이고 전 세계 발생자로는 4위인 주요 암입니다. 셀비온의 신약은 방사능 물질인 류테늄 177을 암세포 안으로 전달하여 암세포의 DNA를 손상시켜 파괴를 합니다. 이미 같은 원리로 만들어진 노바티스의 플루빅토가 2022년 3월 23일 미국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올해인 5월 29일 허가를 받아 첫 환자 투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바티스의 플루빅토는 매출 1조 원 이상이 예상되는 블록버스터 신약입니다. 셀비온은 아직 우리나라 임상 2상 중이고 플루빅토에 비해 임상 참여 인원수가 적지만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적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퓨처캠도 같은 원리인 표적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사선 원소의 사용이 가능하고 방사선량 절반으로 우수한 효과를 보이는 차별점이 있습니다. 국내 임상 3상, 미국 임상 1상, 유럽과 중국 임상 3상 진행 중으로 셀비온보다 임상이 앞서 있습니다. 일라이 릴리의 신약도 현재 미국 임상 3상을 마치고 신약 허가 신청 중으로 내년 판매될 예정입니다. 셀비온의 신약이 2025년 조건부 허가 판매가 되고 2027년 국내 시장 점유율 16.5%인 850명에 처방하여 1,022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이 베스트한 상황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다만 임상 일정이 지연되거나 임상 실패, 중단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 수요예측 결과입니다. 기관 투자자 수요예측 결과 셀비온의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 12,200원을 22.95% 초과한 15,0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수요예측에는 2,423개의 기관이 참여하여 1,050.1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허수성 청약 방지를 고려해도 상당히 높은 경쟁률입니다. 2023년 6월 말 이후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 수를 비교해보면 셀비온의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 수가 제일 많았습니다. 이어서 수요예측 분포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예측 분포는 밴드 상단 초과에 제일 많이 몰렸습니다. 수요예측 분포를 건수 기준 그래프로 살펴보면 상단 초과가 99.5%, 상단이 0.5%, 중간, 하단 미만에는 한 건의 분포도 없습니다. 추가로 공개한 수요예측 분포를 살펴보면 공모가로 정해진 15,000원을 초과한 비율도 69.46%나 됩니다. 수요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보유 확약을 살펴보면 건수 기준 6.03%, 수량 기준 8.64%입니다. 기간별 의무보유 확약을 살펴보면 장기인 6개월, 3개월이 단기인 1개월, 2주보다 많습니다. 셀비온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을 이전 수요예측과 비교해보면 2023년 평균이 9.61%인 것에 비해 조금 낮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버넥트, 퓨릿보다 조금 더 높고 AS텍, 전진건설 로봇보다
조금 낮은 의무보유 하격입니다. 셀비온의 수요 예측 결과를 경쟁률과 의무보유 하격의 좌표로 나타내면 셀비온은 경쟁률은 높고 의무보유 하격은 평균 정도 수준입니다. 좀 더 정확한 비교를 위해 허수성 수요 예측 방지 후 청약 중 비슷한 규모인 하스, PNS 미케닉스,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한캠과 비교해 볼 경우 경쟁률과 참여 기간이 제일 좋고 의무보유 하격도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셀비온의 수요 예측 결과는 보통에서 좋음 사이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청약정보와 청약증권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우리 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은 없습니다. 셀비온의 직원 수는 약 46명이고 평균 연봉은 약 5천만 원 수준입니다. 이번 공모에서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비율은 25%입니다. 금액으로는 72억 원입니다. 배정 규모는 작은 편입니다. 이번 청약의 균등 배정 주식수는 23만 8,875주입니다. 이전 대신증권으로 진행되었던 아이언 디바이스의 경우를 고려하면 균등은 한 주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셀비온의 청약은 대신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대신증권은 청약 수수료 2,000원이 있고 청약기간 중에도 비대면 계좌로 개설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번 청약은 일반 그룹인 경우 최대 23,500주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23,500주의 청약 증거금은 1억 7,625만 원입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은 20주입니다. 20주의 청약 증거금은 15만 원입니다. 이어서 상장일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비온은 공모가 15,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1,911억 원입니다. 규모가 큰 회사는 아닙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이 33.99%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649억 원입니다. 상장일 의무보유 하격이 평균만큼 배정된다고 가정하면 예상 유통 가능 비율은 31.56%로 낮아지고 금액으로는 603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실제 배정에 따라 큰 폭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무보유 하격 전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55.86%, 일반 청약자가 11.03%, 공모기간이 33.1%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가 절반이 넘는 55.86%로 많은 편입니다. 규모도 크기에 금액으로는 363억 원입니다. 셀비온의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주들을 살펴보면 수많은 기관 투자자들과 기타 기존 주주로 나뉘어 있습니다. 투자 설명서에는 소액 주주가 454명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지만 기타 기존 주주는 대부분 소액 주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주주의 취득 단가를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투자한 투자자의 단가는 1,400원, 2016년은 4,860원, 2017년은 6,491원입니다. 가장 단가가 높은 투자자도 13,000원이고 작년인 2023년 투자한 투자자는 8,000원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셀비온에 투자한 기관 투자자들은 단가가 모두 공모가보다 낮습니다. 이어서 비상장 거래 가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비온은 비상장 플랫폼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최고 가격은 24,600원이고 현재는 24,300원입니다. 6월 말 이후 주가는 대부분 공모가 15,000원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실제 체결된 거래량을 살펴보면 비상장치고는 아주 적은 거래량은 아닙니다. 또 다른 비상장 거래 플랫폼인 서울거래 비상장에는 2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모두 공모가보다는 높습니다. 상장 이후 유통 가능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비온은 상장 후 1개월 뒤 14.44%인 184만 주가 유통 가능해집니다. 1개월 뒤 대규모 물량이 유통 가능한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셀비온은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 매 선택권 스톡 옵션이 있습니다. 임원을 제외한 직원은 의무 보유가 없습니다. 공모가보다 낮은 가격에 행사 가능한 물량이 있지만 이미 행사된 물량, 취소된 물량도 많기에 실제 행사할 수 있는 수량은 적은 편입니다. 셀비온은 상장 이후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우선주,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환 사채는 존재합니다. 규모는 크지 않은 4억 원이지만 공모가보다 낮은 8,000원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공모가 기준 7억 5천만 원 규모입니다. 셀비온의 의무보유 하격 전 상장일 유통 물량을 이전 상장 종목과 비교해보면 시어스 테크놀로지, 신성 ST보다 조금 더 크고 블루엠텍,
HVM보다는 조금 작은 유통 물량입니다. 2023년 6월 말 이후 상장 종목 유통 물량과 비교해보면 조금 많은 편인 HVM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구주 매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비오는 이번 공모를 통해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는 기존 주주, 구주 매출은 없습니다. 이번 공모는 모두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는 신주 모집 100%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비오는 전립선암 표적치료 항암제를 개발, 연구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번 공모에는 환매 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청약을 장단점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 상장이고 가장 빠른 상장인 점, 상장에 상장주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는 점, 최근 큰 상승이 있었던 신약 개발 바이오 업종인 점, 비상장 플랫폼 거래 가격이 공모가 15,000원보다 높은 24,300원, 22,500원인 점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셀비온이 개발 중인 분야에 이미 노바티스의 제품이 시판되고 있고 앞선 단계의 경쟁사가 있습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이 약 650억 원이고 기존 주주 비율이 55.86%로 높습니다. 기술평가 결과 상장 최저 기준인 A등급, BBB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리고 환불일이 한글날을 포함하여 3일인 점이 단점입니다. 경쟁자가 막강한 신약 개발이고 규모가 큰 점이 치명적인 단점이지만 바이오 기업은 항상 의외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상장일이 오히려 저점이었던 파로스 아이바이오와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이 있었고 상장일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지만 다시 상승을 하여 상장의 고점을 결국 경신해버린 D&D 파마텍이 있었습니다. 상장의 고점은 아직 갱신 못했지만 상장 2일차부터 크게 상승했던 ENCL이 있었고 크게 하락하긴 했지만 저점 대비 2배 이상 반등을 한 엑셀세라퓨틱스 IMBDX가 있습니다. 규모가 매우 크고 기존 주주가 많지만 단독 상장, 첫 번째 상장의 신약 개발 바이오 종목입니다. 균등은 피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 YJ링크의 수요일측 결과까지 지켜보고 최종 비례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YJ링크의 상장일이 10월 18일로 확정이 된다면 동시상장인 인스피언보다는 셀비온이 나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규모가 크기에 기대치는 낮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셀비온은 상장일 공모가 15,000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6만원, 하한가 60%는 9,000원입니다. 청약을 결정하신 분들을 위해 최상의 결과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해온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 노릇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